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테슬라의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에 다시 한번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대형주가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코로나19의 재확산도 부각이 되면서 원격 근무와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터치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800선 재돌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약간 좁은 폭, 박스권 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1,400억 원 가까이 사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오늘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5종목을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같은 대형주들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위가 네이버인데요. 오늘 특히 요즘 따라 성장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심이 상당히 개선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양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은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거래량 자체도 오늘 적은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키워드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기술 성장주인데요.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5위권 종목 확인해보면 아프리카TV와 위메이드 같은 IT 기술주들이 올라 있고요. 또 박셀바이오 같은 코로나 관련주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강세 흐름인데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가 중동에 진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2자릿수의 상승세 껑충 뛰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블루오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올 3분기 안에 아랍어와 터키어 버전의 제페토를 출시해서 이 중동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네이버가 7%의 지분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활발하게 주문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은 28,500원이고요. 계속해서 16%가량의 상승폭 이어갑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대1 종목 상담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는 탄탄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시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의 전문가는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위 1% 투자병법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기 전에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종목이 2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메가MD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에 들어있는데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아주 IB 투자가 지금 정적 VI에 걸려 있습니다. 역시나 상한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지 김도원 캐스터 통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동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동반 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가 일본에서 승인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보류이고요. 향후에 나올 임상 3상 결과를 보고 다시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동제약은 국내에서 이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번 달에 일본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나게 되면 국내 식약처에서도 8월 중에 조건부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서 국내 이 승인도 조금은 지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굉장히 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한가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LG화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화학 업종 내 최선호주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 수준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전지 소재와 IT 소재 등 이 첨단 소재 사업의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첨단 소재와 친환경 소재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앞으로 또 사업 구조가 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평가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까지 무려 4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56만 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도 3% 넘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주 위메이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성장주들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메타버스와 게임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도 오늘까지 주가가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위메이드는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3분기부터는 미르M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는 4분기에 이 미르M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신작 출시 모멘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가상화폐와 관련이 높은 게임주인 만큼 최근에 비트코인 반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외국인도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현재 구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자, 10종목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대형주들도 잘 가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오늘 여전히 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지금 딱 두 개의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뭐죠? 가운데 줄에 있는 두 개의 종목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일동제약과 네. 룬이신가요? 네네. 일단 둘 다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네.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좀 안 좋은 소식들, 그러니까 추세는 전반적으로 돌려줬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또 낙폭이 커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요인들을 생각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좀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좀 실적들이 받쳐주는 튼튼한 기업들,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좀 더 딥하게 알아볼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오늘 상장을 했죠. 그동안 그래도 신규 상장주는 좀 피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전문가님들인데 어떤 연유로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먼저 투자자들의 반응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토론방 댓글 모아봤습니다. SAYL님, 역대 최저 경쟁률, 멋진 녀석이 상장했네. 네, 경쟁률 7대1 정도였죠. 그리고 다음 분께서 제2의 공구우먼이 될 수도 있다. 무상증자를 기대하시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분께서 성장성은 기대된다 라면서 적자와 부채가 너무 많네요. 자본 잠식은 해결될까요? 하셨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전문가님? 일단 이 중에 경쟁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청약률도 사실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률이 낮아도 일반 투자는 조금 더
잘 나와주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대1 정도로 단자릿수로 청약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 오늘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장 초반 생각보다 느낌이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서 한번 그래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이게 최근에 제가 신규 상장주들을 좀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 자체는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지금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IPO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자금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 자본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자본 잠식 관련된 이슈들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새롭게 자금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 이제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이 관련된 기술 관련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신규 상장주를 이제 공략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 보호예수 물량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신규 상장주들 막 급등 나왔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시중에 풀려버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거든요.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장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나와줄 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개월 이후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이 루닛이라는 종목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공부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신규 입성한 루닛을 살펴봤습니다. AI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진단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이었고요. 지금 20% 오르면서 3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을 꼭 체크하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꼭 적어주시고요. 또 매수한 가격 과 비중까지 이렇게 3가지 정보는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링크 받아보시려면 저희 쪽으로 문자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이때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대호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바로 힌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뭘까요? 짜잔! 익숙한 오. 이미지죠. 어제자의 신규 테마 형성이 된 영화죠. 한산. 네, 한산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명량이 후속작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 2014년도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2014년도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명량이 힌트가 개봉했나요?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명량이 개봉이 됐었어요. 이 당시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와주면서 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폭을 키웠거든요. 뭐 관련주로 이제 대성창투 어제 이 한산 관련주로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는데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15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콘텐츠주들이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한동안 소외돼가지고 줄줄줄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우영우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다시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콘텐츠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번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투자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다. 이제 폭넓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들, 뭐 토스도 적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잘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신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각된 기업들을 보면은 뭐 펀더풀이라든가 포티투닷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도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오늘자에 좀 이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좀 수급이 발생을 한 종목인데 어쨌든 재료성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 구간에 특히 포티투닥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 중에 가장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에 뭐 강남 같은 곳에서 자율주행 운행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포티투닷이라는 기업이라는 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재무적으로 보실 때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 해당 종목 물론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재료들도 많은 상황이지만 인지를 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감이 조금은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 부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치와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투자 시장 악화로 인해 가지고 실적적인 측면이 좀 감소한 그런 기업이라는 거 앞으로 그런 우려감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자산 운용을 하는 기업인데 자산 운용금 자체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이 조금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의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하시고서 한번 어떤 종목인지 유출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하반기에 3천억 추가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예정이 있는 만큼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제 종목명은 방송 말미쯤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량 이후로 8년 만에 개봉한 한산 관련주들 시장에서도 오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피크 아웃 우려 그리고 실적 둔화 우려까지 이렇게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필생 종목 여러분 한번 유추 그리고 추측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말미에 종목의 이름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희 1대1 종목 상담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에 네모난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3가지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 비중을 몇 %로 사셨는지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김대호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종목 상담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하나 나타날 텐데 그 휴대폰에 뜬 링크를 클릭하시고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사연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3가지 정보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개는 꼭 적어주셔야지만 저희가 또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먼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전송해 드리는데요. 샵 3772번입니다.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김대호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본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식당 구독자입니다. 네, 종목은 모트렉스 16,250원의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21선 위로 올라왔는데 물 타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주식당 구독자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의 굉장한 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열심히 또 차트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 질문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확실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그러니까요. 매수가가 조금 높다라는 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신이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회복하고 좋은 결과를 항상 갖고 옵니다. 그 부분 생각하고 좀 힘내시고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모트렉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서 최근에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재료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이 파워를 한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서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일단 기대해야 될 재료를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인텔의 모빌아이가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 시기를 조금 기다리시면서 모아가는 건 어떨까? 그리고 정부적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순서가 조금 뒤처지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 정책적 관련된 이슈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하면은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주식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사실 이 모트렉스라는 주식이 대장주를 잡더라도 조금 약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한번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발생시키면서 엄청난 상승폭을 한번 가져왔죠. 이 한번 크게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유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한번 추가 매수 전략 생각은 해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오늘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금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아무리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저항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지금 지수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조금씩 계속 저항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한번 같이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면요. 20선을 돌파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 구간에서 5%, 6%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조금씩 생기는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도 보시면은 지금 이격도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거의 10% 이상 올라와 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 조금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추가 매수 밴드는 어디서 잡으시냐면은 이 지수가 조금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20선 부근까지 내려와 줄 때 또는 20선 윗구 쪽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 줄 때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모트렉스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쨌든 모트렉스 지금 차트가 잠깐 안 나오는데 나왔네요. 자, 보도록 하면요.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빠진 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게 되면 20선 아래로 다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밀렸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20선이 아직까지 보시면은 아래로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고개를 들어줄 때, 그러니까 20선 올라탄 건 좋지만 여기서 고개를 확실하게 들어주는 걸 보고 한 11,500원 이하 구간에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 밴드를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져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일단 상황 좋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좋으니까 21선을 그대로 보시되 21선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지수가 조금 빠지고 올라올 때 21선이 같이 올라올 때 말이 어렵죠. 21선이 같이 올라올 때 그 구간에서 11,500원 이하면은 추가 매수 밴드를 잡아보시라.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조금만 뒤로 돌리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적으시면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시면 이 뒤로 2번 클릭하면 10초 뒤로 갈 수 있으니까 다시 되돌려보자라는 말씀이었고 11,500원 이하에서 물타기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공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죠. 익절하고픈 사랑이 님입니다. 김대호 전문가님,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뵙네요. 네, 저 유튜브 이름인데 바쁘신 전문가님입니다. 저 종목, 제 종목 줌 인터넷 4,300원이고요. 5% 비중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줌 인터넷 오늘 가격 보겠습니다. 3% 오르네요. 4,190원이니까 지금 매수가 그래도 근처까지 거의 왔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조금 나오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줌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재료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책적인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에 좀 부각을 같이 받는다라는 거, AI 관련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기보다는 AI 쪽에 좀 더 가까운데 AI 관련된 테마로서 같이 움직임 보이는 기업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줌인터넷 그래도 테마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 잘 잡으면은 한 번 정도 물리더라도 탄력 받았을 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 설명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 사이클이 정말 정직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들의 패턴이에요. 이게 매수 구간을 잡기도 쉽고 매도 구간을 잡기도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선을 한 번만 그어볼게요. 월봉상 저점 구간을 같이 그어보면은 현 구간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3,500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항상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특징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저점 계속해서 바닥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 크게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좀 꺾여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바닥 구간 잘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단기 추세를 조금 돌려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바닥 구간에서 단기 추세의 다른 종목들 지수 따라가지고 잘 돌려줬기 때문에 지수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금 요동칠 수는 있지만 이 구간 크게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 구간 3,520원 구간 좀 생각을 하시고서 해당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한 번 더 세워보시고요. 만약 여기서 그냥 급등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바로 잡고 좀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윗꼬리가 계속 발생했던 지점들이 있어요. 여기죠. 급등 이후에 계속 이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올릴까 말까 또 고민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세우실 수 있으니까 좀 넉넉 잡아가지고 5,000원 수준까지 자, 5,000원 수준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절하고픈 사랑이 님이셨는데 익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줌인터넷 추가 매수도 현재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 목표가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함께 만나볼게요. 채팅방으로 다시 입장하시죠. 이번에는 닉네임이 추리닝 안경 네오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9,800원 비중 30% 부탁드려용 하면서 점점점 찍어주셨어요. 자, 이 종목 우리 옛날에 한번 종목 필승 종목으로 제안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익절했었는데 이분께서는 뭐 그 후에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게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22,000원 구간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셔라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전망이 된다. 좋다라는 거겠죠. 일단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은 끝이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정책 투자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해외 수주 관련된 이야기들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대형주이기도 하고 이 원전 관련주들이 이전 정책 기대감으로써 100% 200%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여유를 둬야 됩니다. 묻어놓고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은 좀 덮어두고 긴 시간 동안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망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팔기에는 아깝고 좀 갖고 단기간에 수익 보기는 힘든 상황인 건데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 보시고요. 그게 아니다. 좀 힘들어졌어요. 이제 사실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든 상황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정말 힘들다, 못 견디겠다 싶은 구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위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상당 구간 이게 일봉으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과거에 대한 사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일봉을 보시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평선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이렇게 박스 안에서 보시면 장기 이평선부터 자, 이 노란색 선이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장기 이평선부터 짧은 초록색 5일선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뚫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을 계속 만들다가 방향성 이제 긍정적인 소식 나왔을 때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그 시점을 좀 기다리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하단 구간에선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 기다렸다가 내가 힘들다, 단기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빨리 비중이라도 줄여야겠다 하시면은 이 박스권 중단 부분부터 조금 위쪽으로 해서 목표가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지금 19,000원대 후반인데 2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약수익이라도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내가 단기적으로 힘들다면 2만 1,000원 구간 정도 잡고 매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전망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자금적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정책 테마주 장기적인 전망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계좌를 이런 종목은 너무 자주 보지 말고 좀 얼마간은 잊고 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두둑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인사이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단기로 좀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목표가 2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채팅방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닉네임 쑥스럽게 인사하는 프로도입니다. 대한그린파워 1,250원이고요. 비중이 20% 어찌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대한그린파워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동전주의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764원입니다. 네, 1,200원. 원래도 그리 비싼 주식은 아니었어요. 이런 주식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기 힘든 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올라가게 되면 1,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재료가 발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홀딩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에 사실 동전주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이 동전주들이 사실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유동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탄력성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시장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후발주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적은 거래대금으로 변동성을 빠르게는 보여주지만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좀 1,250원 매수가긴 하지만 1,000원 구간까지 이제 지폐주 앞전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해가지고 조금 포트 교체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차트가 계속해서 빠진 모습들이 있었고 한번 추세를 전환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빠졌어요. 이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때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시점부터 해가지고 관리 종목 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장에는 단기간에 이 주식이 없어진다라든가 이런 우려감들은 좀 사라진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1,000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이 긍정적인 소식들 발생을 해주면서 거래대금 크게 만들어준 종목들은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비슷한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주가 튀어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잦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클로 이런 모습들이 재차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때마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수급 들어오는 걸 한번 기다려보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단기 급등 나오면은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포트 교체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시자. 최근 들어가지고 떨어진 종목 많으니까 저가 매수 한번 다른 종목도 공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한그린파워 종목이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이 종목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는 점이고요. 종목 교체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가도 일단 잡아주셨네요. 1,000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닉네임 떨고 있는 어피치 님입니다. ITM 반도체 종목입니다. 매수가 37,500원, 비중 10%,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까지 들고 가도 될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진단 잘 해드리겠습니다. ITM 반도체 오늘 가격은 33,600원인데요. 자,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추가 매수하기에는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평균 단가인 것 같아요. 일단 ITM 반도체 그래도 이슈가 좀 나올 게 있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애플 관련된 이야기들 좀 이야기 나오는데 신제품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 되면은 또 이제 신제품들 휴대폰이든 뭐 스마트워치든 계속해서 나와주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생각을 하시고서 일단은 그냥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도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한번 실적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요. 매출액에 좀 우리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2017년도에 2천억이던 매출액이 지금 2021년도에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20년도 기준에서도 거의 1,000억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이제 뭐 영업이익도 올라가야 되고 순이익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결국에 매출액이 올라가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좀 안정화됐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업이니까 일단은 뭐 손절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매수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부터 급등해가지고 쭉 그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회복된 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중간중간 한 번씩 윗골이 이렇게 크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서도 자, 같이 숫자로 확인을 해보실게요. 100만 주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유통 물량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냥 기다리는 쪽이 나을 수 있겠다.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시점이 오는 걸 이제 체크를 할 때는 거래 대금이 크게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막 2, 300만 주 이상은 발생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이제 이평선들 보시면 지금 다 역배열로 꺾여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꺾여 있는데 이 추세가 좀 돌아설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좋겠다. 뭐 실적적인 부분들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재료도 가을에 애플 관련된 이야기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7,500원인데 목표가 정도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당 구간 좀 물량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 전환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한 4만 원대 초반, 4만 1,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아직까지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는 한 번씩 튀어 올라와 줄 수 있는 기업이에요. 37,500원 목표가 잡으시면 되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였습니다. 아이폰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죠. 실적 나쁘지 않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아이폰 13도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잘 팔렸었습니다. 또 올해 또 삼성의 갤럭시와 함께 동시에 신제품이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흥행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피치님, ITM 반도체 매수가인 37,5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구음원 종목입니다. 14,500원, 7% 말씀하셨고요. 기술적 반등 노리고 매수했는데요. 18,000원 이상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모티콘까지 달아주셨네요. 자, 쇼타임님, 공구음원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종목에 들어가셨는데 무상증자 관련해서 급등락이 롤러코스터가 심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또 4% 빠지면서요. 1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00원 차이니까 지금 뭐 손실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18,000원 이상으로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또 이분 정확하게 자신을 규정해 주셨어요. 나는 단기 매매할 거다. 자, 일단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지금 공시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아, 어떤 공시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무상증자를 통한 무상증자 이렇게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은 무상증자를 언제 찍어냈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매물대가 두껍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걸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권리락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갔다 권리락 이슈를 나와주면서 쭉 권리락이 아니라 추가 상장. 네, 추가 상장을 봐야 되는데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존에 묶여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여기서 우르르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또 두텁게 물량이 쌓이게 돼요. 그 구간까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건데 그 구간까지 열린 구간을 좀 보시고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부분을 보니까 신주 상장일이 6월 30일자 일단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상증자 관련돼 가지고 이슈 발생해주고 6월 30일 일단 이 권리락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자, 추가 상장이 언제 됐냐부터 보도록 할게요. 7월 18일자 아까 제가 말실수를 한 건데 7월 18일자에 이제 추가 상장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만 일단 보도록 하면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시점에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올라온 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도 있을 거는 것 같아요. 기존에 막 7, 8천 원에서 움직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권리락 물량이 이제 추가 상장 물량이 쏟아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 주가 하락 자체가 좀 크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명확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14,000원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좀 30분 봉으로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전 저점 형성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구간이에요. 별로 안 나 보이지만 한 4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저점이 10,000원 구간이고요. 그 다음이 12,000원 구간의 지지를 받았는데 해당 구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열리면 12,000원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한 5% 정도 내외로 잡으시고서 한 13,000원대 후반이 이탈되게 된다. 재이탈되게 된다. 13,750원 잡아드릴게요. 13,750원이 재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니까 좀 손절하시고 반등 나올 때 재공략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못해요. 해당 내용 제가 추후에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 그 소통 창구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한 번 더 이 종목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우 전문가께서 공구우먼 최근에 1대5 무상증자 결정하면서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이죠. 체크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13,75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건데요. 먼저 QR코드를 촬영해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떠오르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세 가지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이때는 김대호라고 세 글자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링크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풍산 종목입니다. 33,700원의 매수가 말씀하셨습니다. 15% 비중, 이것도 꽤 물려있네요. 오를 생각을 안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33,700원의 매수가 말씀하셨는데 풍산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25,200원이네요. 네, 이전에도 아마 풍산도 한번 상담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려 계시다고 해서 좀 고민이 크신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포트 교체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매도하고 이제 그냥 손절매를 하고 포트 교체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가격대 자체가
크게 실익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가지고 다음에 좀 상승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잡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이 대표적으로 되겠죠. 기존의 이 구리 관련주들 주가 막 상승 랠리 막 보이면서 올라갔었는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와주면서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만 지금 구리 가격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원자재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가기에 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좀 시간적 여유를 두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이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저점 구간이 깨지지 않는지 그 부분 보시면서 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간이 지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신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게 지켜주면서 이제 이평선들을 다시 모아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추가 매수 밴드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이게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이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빠졌던 구간이 2만 원 구간이에요. 코로나 이 충격을 받았을 때 말고 그 전과 후 기간을 좀 잡으셔가지고 한 2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추가 매수 비중을 생각을 하시고 잡으시면 되니까 이평선이 모이는 걸 일단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평선 모이면은 지금 구간도 그렇고 더 떨어진 구간도 그렇고 언제든 추가 매수 잡을 수 있으니까. 이평선들이 모이는 거를 좀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당 종목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이 사이클이 길긴 하지만 상승 탄력 한번 받으면 길게 올라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적인 측면도 매출액이 아마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실적적인 측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성장성 생각을 하시고서 조금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홀딩 전략 그리고 4만 원까지는 도달 가능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또 식량 빼고는 다 꺾이고 있습니다.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관련 기업들 다 수익성 저하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쉽지만 이 코너 끝나고도 계속해서 시장 분석과 시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오픈 채팅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종목 상담방 입장하시던 방법과 동일한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방송 때 못다 했던 이야기들, 시황 분석과 뉴스도 전부 이곳에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앞서서 제안했던 이 힌트를 드렸었던 필승 종목 공개하는 시간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호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은 다올 인베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 네, 다올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 사실 제가 창업 투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안 좋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이지만 이 섹터지만 이게 아닐 때는 사실 이 회귀 복능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보면은 다시 좀 창업 투자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전일자죠. 전일자의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한상 관련주로서 상한가에 먼저 올라갔고요. 그 전에도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먼저 부각을 받으면서 이 창업 투자사 섹터에 돈이 많이 몰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나서 어제 장중에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서 봤더니 좀 주가가 오늘자에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시드리려고 했던 매수가를 이미 올라가 버려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상장 이후로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를 맞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피크아웃 관련된 이슈와 신규 투자처에 대한 사실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침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 기존의 기존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못 받았던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구간 충분히 이전 상장
가액을 생각을 한다면 공모 가액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저가 매수 지금부터 차곡차곡 한번 모아가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3,300원 이하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3,300원 이하로 해가지고 매수 전략을 잡는 건 좀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갭이 뜨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갭이 뜬 구간까지 지금 다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메우고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3,300원 하단 구간에서 이 갭을 메꾸는 기간 동안 조금 한번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3,900원, 오늘자에 정확하게 3,900원을 또 이제 터치를 하고 떨어졌는데 동일하게 3,900원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965원 직전 저점입니다. 해당 구간까지 해서 분할 매수 잘 진행을 해보시고 목표가 3,9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오늘 다올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좀 급등이 빠르게 나와 버렸는데 일단은 목표가 3,900원까지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2,965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김대호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